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다시 돌아온 두 분 김준호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건강 확인들을 해야 됩니다. 다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와버려서 아, 정말 개인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위생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많이 좀 아프셨어요? 어떠셨어요? 이게 증세가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제 주변의 젊은 분들도 이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밤송이를 목에 넣는 것 같았다라는 그렇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피로감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별일 없으시죠?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걸렸어가지고 3개월 지나면 재확진될까봐 이제 슬슬 이제 4월부터 좀 더 조심하자. 아직은 항체가 살아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차까지 맞으셨나요? 아, 저는 2차 맞은 상황에서 그럼 이제 더 안 맞는 네 그런가 봅니다. 예. 슈퍼 면역을 갖고 계신 집단 면역에 성공하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없앤다고 해요. 뭐 민정수석실이야 뭐 대통령의 작전을 이게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네. 작정하면 그냥 하면 되죠 사실. 그쵸? 네.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 보면 법률, 반부패, 공직기강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민정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네. 공직기강 쪽에서 인사 검증을 하죠. 그렇죠.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소위 사정기관, 네. 수사기관과의 연계고리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주로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걸 하는데 인사검증 기능을 최소한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기능 법률 뭐 이런 것까지 다 없앨 거냐? 그거는 뭐 살려 남겨둬야 될 테니까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없앤다. 그리고 이거를 FBI식으로 한다. 네.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먼저?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경찰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맡기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경찰에서 세평조회 같은 걸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뭔가 어떤 인사 검증 대상자를 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정보국에서 거의 전국에 한 3,000명이 있다고 하나요? 뭐 수사관들이. 그러면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기능을 실제로 경찰이 넘겨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인사검증을 해왔는지를 보면 될 텐데 그렇죠. 매우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도 사실 한 사람 A라는 인물을 두고 그 사람이 이전에 뭐 근무했던 직장의 선후배들, 동료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아주 좀 신변잡기적인 것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량 지표를 어떤 세평조회로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술버릇이 어떤지, 뭐 보통 습관이 어떤지, 주량이 어떤지, 뭐 가정 뭐 환경이 어떤지 제가 아는 분도 본인이 세평조회 대상자였는데 검증 대상자였는데 뭐 크게 특이점이 없으니까 뭐 가정이 화목함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가정이 화목함.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것이 유의미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또 네. 경찰이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좀 역사에서 정보 경찰이라고 해서 뭔가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것을 악용했던 좀 전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검찰 쪽에서 경찰한테 수사권 많이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정보 경찰이 너무 비대하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해경 해체 같은 거거든요. 네, 민정수석실 해체가 해체를 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사라져요. 그 기능을 어디로 배분하느냐,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당선자께서 너무 이제 검찰과 민정수석실의 관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법무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법무팀입니다. 청와대 국정 주요 아젠다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무비서관실 기능을 외부화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법무비서관실이 또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소통 채널이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서 컨트롤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러면 안 독립기구이기 되죠. 때문에. 예. 그러면 누군가는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랑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기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법무비서관실은 어쨌든 그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될 거고 네. 공직기강 반부패 민정은
정권에 따라서 이름도 조금씩 바꾸고 그 내부에서의 기능도 늘 재조정됩니다.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청와대 내부에 대한 감찰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제 특별감찰관실이 지금 실제로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실로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행법상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수석급 이상의 비서관과 대통령 사촌 이내 사촌이네. 친인척만 굉장히 폭이 좁아요. 네, 그리고 감찰 이게 대상이. 사람이 감찰 담당관 10명, 감찰관 보호 1명, 감찰관 하나 12명짜리 조직이거든요. 작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내부 감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특별감찰관실은 뭐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여타의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이게 감사원 정기감사로만 해결 안 되고 이제 검찰의 고소고발이 안 나는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반대파나 무모한 민간 사찰을 하는 예전 사직동 팀 같은 그런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감찰 기능을 청와대에서 전부 놓게 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오직 좀 검찰 인사나 경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부분만 좀 주목해서 네. 민정수석실을 사고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네. 경찰이 실제 정보를 수집한다. 네. 그럼 아까 장은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의 말하자면 과거에는 국정원의 조난 자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그게 사실 협박의 수단이 되고 그럴 수 했는데 정보가 경찰에 축적되면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수사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정보가 있으면. 네.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어서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에서의 그런 인사조회 관련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 관여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아직도 아마 일부 신원조회 기능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세평 수집이나 이런 건 경찰 부분에서 일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도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차라리 경찰이 좀 더 양지에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다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가 정보 경찰을 그러면 독립시켜서 수사와 수사기관과는 좀 떨어뜨려 놓자. 그래서 이제 한국식 FBI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정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그럼 경찰이 그런 기능이 있을 때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그러니까. 같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경찰을 움직인다는데 법무부하고 경찰은 같은 개선상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인데 네. 경찰은 그 어떤 구조인지 잘 상상이 안 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경찰과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정보 수집을 해서 인사검증을 해서 안을 올려.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나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어차피 그쪽에서 나온 1차 자료나 2차 자료를 또 한 번 검증하고 선택하는 기관과 조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만 주신 대로 같은 행렬에 있는 그런 조직 체계도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데 이것을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는 내밀한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 부분이 좀 무분별하게 여러 부처에 좀 분산돼서 관리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검증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인가. 네. 그러면 지금 인사혁신처 등등에서 무슨 파견을 받는다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좀 지원을 받아서 들여다볼 것이냐.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구상과 구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과거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민정수석실과 본인이 또 검찰총장일 때
끊임없이 뭐 인사 등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검찰 출신이 이 대통령이 직행된 그런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정 기능을 상당히 좀 악용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래 민정수석실 폐지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친인척 관리나 뭐 법무비서 업무 등등을 다 관리하는 그런 민정수석실의 아주 일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그냥 없애버린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적인 업무만을 수행해왔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은 이 현실을 좀 잘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을 청와대 내부의 조직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특별감찰관실을 그러면 확대 강화해서 청와대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실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법 바꿔야 돼요. 그거는 법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네. 이건 경찰이 정보 수집이랑 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제 경찰 인사하던 게 있고 법무비서관실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검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경찰 검찰에서 나오는 보고 그 자체를 그대로 또 100%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기능을 청와대에 좀 일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문의만 폐지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쟁점도 있지만 너무 좀 이렇게 정무적으로 이 부분을 정치적 수사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가 낸 그 사법 내지는 검찰 공약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른 공약과 달리 굉장히 구체적인데 네. 사정기관하고 수사기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사권을 배분하고 어떻게 견제와 균형 통제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검찰이 다 할래라는 거 말고는 다른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견제와 그래서 수사권은 어떻게 나누고 그래서 그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통제할 건데 이런 그랜드 플랜이 안 보여서 참 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였죠? 네, 맞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50억 원, 뭐 세금을 제하고 25억 원을 이 대가성으로 수령했다라는 건데 어떤 대가냐?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 과정 중에 이 결렬될 위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걸 그 봉합되도록 계속 유지되도록 힘을 써주고 그 대가로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특경가법상 알선 그리고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린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원래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쟁점을 좀 정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좀 질서정연하게 좀 어떻게 입증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국면이라 피고인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데 네. 곽상도 전 의원은 실제로 출석을 했고 굳이 출석하셨더라고요. 예, 출석을 한 것에서 지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조목조목 공소장에 본인이 생각하는 허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됐던 내용과 달라진 점들을 좀 조목조목 재판부 앞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굳이 김 변호사님, 네. 굳이 곽상도 전 의원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에 굳이 출석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째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정치적 프레임의 사건이다라고 좀 이제 논점을 바꿔내고 싶은 그렇죠. 욕심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 검찰 출신 정치인 분들이 또 기소도 잘 당하는데 무죄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신감들이 좀 있어서 변호인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거 전문가고 이제 이번 부분 굴려서 요런 부분들이 검찰이 갖고 있는 허점이라고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반드시 뭐 유죄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행히 네. 이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기소를 할 만한 뚜렷한 혐의나 입증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와서 어차피 본인은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을 절대 자백으로 해서 형을 감면되는 방식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뭐 조목조목 논리적인 부분이나 증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뭐 논점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동반돼야겠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옥중서신 소위 네. 법조기자단에 보낸 옥중서신에 보면 억지충향식 기소였다. 즉 검찰이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권력 정권의 강권을 받아서 억지 춘향식으로 그 연회에 불려 나온 춘향이처럼 억지 춘향식으로 기소됐다. 즉 정치적 사건이다. 네. 이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목조목 반박한 거 보니까 니들 입증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아주 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검찰에 네. 이거 수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이거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뭐 서초동 식당에서 내가 알선을 실질적으로 행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고 왜 공소장엔 뺐어?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 게 또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들 입증 못할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입증하지 않으면 나 무죄인데 하고 네. 거의 검찰을 약 올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떤 점 쟁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쟁점만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받은 돈이 크게 두 가지로 분별됩니다. 이제 50억 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유지하는 대가로 받았다는 돈. 보통 이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 소송법상 명백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 50억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피고인도 나름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정당한 대가적인 어떤 그 반대급부로서 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수행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돈이랄지 정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공백으로 남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5천만 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본인이 총선 치르기 직전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네. 본인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위임장이나 선임계 뭐 이런 부분을 전혀 못 없어요. 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냥 이걸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보수조로 받았다는 그 주장을 재판부가 설득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서 이런 부분이 뚫어야 될 난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이 얼마나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수사를 했을지, 그리고 올 7, 8월쯤 있을 검찰 인사에서 이 수사팀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지 이런 등등의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신장기혁 김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